그리고 또 바우처들 사업이 되게 많은데 그중 유명한 것들만 딱 보면 글로벌 IP 바우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저는 바우처로 분류를 하는데요.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1, 2월에 지원 사업이 대부분 나오고요. 연초에 나오고 한 번 합격하면 3년을 지원해 줍니다. 3년 동안 매년 얼마 정도 지원해 주냐? 매년 1억 정도의 사업비를 측정하는데 막상 열어보면 자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사실 자부담률이 40%는 자부담 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지원하는 거냐? 말 그대로 IP가 지적재산권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지적재산권 기반 해외 진출할 기업. 주로 뭘 지원하겠습니까? 해외 특허, 해외 상표, 해외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겠다. 또는 해외에 있는 경쟁사들을 내가 조사를 좀 해보겠다. 기술적으로 어떤 경쟁자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술로 독일에 또는 미국에 또는 영국에 어떻게 진출해야 될지 조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전문 용어로 동향 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향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업무를 하게 될 때 이런 IP 기반 해외 진출을 하게 되고 1억을 3년 동안 지원. 그래서 어차피 내 돈 내고 할 생각이 있었던 기업이라면 그래도 60%는 국비 지원이거든요. 그럼 국비 지원을 받아서 3년간 내 돈 1억 낼 거, 내 돈 4천만 원 내고 1억 효과를 볼 수 있는, 1억을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어서 국내 특허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토탈 비용 기준으로 300부터 출발해서 얼마나 이제 옵션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외 특허는 시작이 거의 1,00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낸 특허를 미국에 출원해서 등록까지 시키겠다. 1,000만 원부터 거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아이디어, A라는 발명을 대한민국에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이 A라는 발명을 1개국이 아니라 여러 개국에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D라는 나라, E라는 나라, F라는 나라 5개국에 이렇게 출원하려고 하면 이게 나라별로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내 하나 내는데 한 300부터 비싸봐야 어느 정도 이렇게 비용을 냈는데 이게 해외 특허는 하나의 특허를 가지고 전 세계 나가는 데만 해도 5천, 1억씩 비용이 들어가요. 한 특허만 가지고도. 근데 특허가 10개다, 20개다?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이런 국가에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주는 사업인 IP 기반 해외 진출, 글로벌 IP 스타 기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 이거는 실제로 내가 해외에 특허나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지원하셔야지 나는 그냥 안 갚아도 되는 지원금이 좋으니까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붙어놓으면 자부담 놓고 이러다 보면은 또 정신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꼭 지원하실 수 있는, 지원하시면 좋은 그런 사업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바우처도 궤를 좀 같이 하는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도 사실 이거는 적게는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1.2억, 예전엔 더 많이 지원도 있었는데 국가에서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요 정도. 그런데 자부담을 보태면 주로 4,285만 원부터 한 2억까지 이게 실제 이 국비가 이 정도, 총 사업비는 한 요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요 지원 사업은 합격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수출과 관련해서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 테마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 바우처는 막상 합격해 보시면 수출 바우처로는 국내 특허 이런 거 안 됩니다. 국내 마케팅 이런 거 안 돼요. 국내 특허 이런 거 아예 안 되고 국내에서 마케팅 하겠다 아예 안 됩니다. 어디서 해야 돼요? 해외 마케팅 하겠다.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를 쓰겠다. 이런 느낌의 유가 기사를 내겠다. 또는 영문 어떤 회사 소개서를 만들겠다. 영문 회사 소개 동영상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비용을 쓰는 것들만 지원을 해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코엑스에서 박람회 이렇게 해서 박람회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박람회 크게 하고 있죠. 그런 비용들을 수출 바우처가 합격이 되면 해외 박람회 비용, 또 프랑스에서 화장품 크게 박람회가 한다 그럼 그런 박람회 비용도 이런 비용으로 다 낼 수 있고요. 해외 통관 비용, 그리고 해외 가는 전문가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 인증 비용 이런 것들도 수출 바우처가 합격되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해서 실제로 내가 해외 진출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다. 다만 수출 바우처도 업종에 따라서 30%에서 이제 조금 너무 영업이익이 많이 남거나 매출이 큰 곳들은 최대 70%까지도 자부담이 있는데
대부분이 30에서 40% 자부담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 거의 없고 대부분 30-40% 안에서 자부담을 넣으면 나머지 60-70%는 정부의 지원으로 뭔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써볼 수 있는 사업이 수출 바우처다. 그리고 수출 바우처는 1월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5월에도 나온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대부분의 사업은 뭐 어떤 지원 사업이 하나의 부처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수출 바우처는 중기부에서도 하고요. 산자부에서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하는데 좀 특이한 게 중기부 수출 바우처도 있고 산자부 수출 바우처도 있다. 그래서 부처 두 개에서 각자 수출 바우처가 있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데이터 바우처라는 또 사업이 있어요. 데이터 바우처는 말 그대로 내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공하겠다. 뭐 이런 사업도 있고요. 글로벌 경쟁사 또는 국내 경쟁사들의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시장 동향 조사를 내가 좀 해보겠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조금 활용해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접근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단순히 데이터를 이제 구매하는 사업도 있고, 데이터를 단순하게 가공하는 어떤 형태의 지원도 있고요.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가공하냐, AI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가공을 하겠다에 따라서 3단계 비용으로 해서 지원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예산이 더 컸는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조금 지원이 줄긴 했는데, 요거는 한 1,000만 원대 수준에서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요. 가공하는 것은 한 3,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비용 범위 내에서 가공을 지원하고요. 한 5,4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수준에서 데이터 가공을 인공지능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문 용역 업체에다가 정부의 비용으로 용역을 줘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바우처를 수행하시면 어떤 점이 좋냐? 우리 회사가 이 데이터 가공을 해가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로 데이터를 모으는 걸로 이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회사가 뭐 잘은 몰라도 빅데이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처리하는 IT 회사구나, 이런 느낌이 충분히 많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를 수행을 많이 해놓으시면 장기적으로 R&D를 크게 들어갈 때 우리 회사가 조금 기술적으로 계속 더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회사다라는 부분에 소명이 상대적으로 조금 되는 사업이어서, 실제 정부 지원 사업을 합격을 많이 하신 분들, 지금까지 누진 정부 지원 사업만 10억 이상 받으신 분들, 뭐 20억, 50억 이렇게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보면 데이터 바우처, 그리고 이런 가공 사업 중에 이제 한 테마인 IP R&D, 이런 것들을 수행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까지 항상 2, 3월 정도에, 지금까지 나온 지가 벌써 5년 넘었는데 1년에 딱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구조로 가는데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는 제조혁신 바우처가 있습니다. 이제 제조혁신 바우처는 언제 주로 나오냐라고 하면 매년 조금씩 다른데요. 제조혁신 바우처는 3월 플러스 마이너스, 7월 플러스 마이너스, 10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한 2월에서 3월 정도 수준의 1년에 3번 나오는데, 요맘때쯤에 한번 나오고요. 6, 7월쯤에 한번 나오고요. 한 10에서 11월쯤에 한번 나온다. 그래서 1년에 3번이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나만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좀 언제든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조 바우처라고 썼는데 정확한 명칭은 혁신 바우처입니다. 혁신 바우처. 요즘에는 그냥 혁신 바우처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혁신 바우처가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과제인데요. 이게 1년에 1,800팀 정도가 수혜를 꾸준히 했었어요. 근데 물론 또 올해 예산 봐야 되겠지만은 연간 한 1,000팀 이상, 2,000팀 좀 안 되게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이 지원 사업이 약간 좀 숨은 달콤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몰라서 지원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조혁신 바우처는 이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주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특허 비용이라든지 각종 어떤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쓸 수 있는, 인건비만 못 쓰는 거 빼면 사업화 자금하고 되게 비슷한 바우처인데요. 이게 이제 특징이 매출이 너무 크면 지원이 안 되는 형태로 돌아갑니다. 매출이 120억보다 넘는 기업, 매출이 120억보다 넘는 기업은 아예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조금 작은 업체들 위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률도 다릅니다. 매출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매출이 빵원부터 매출이 3억, 10억, 50억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요.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느냐? 매출이 3억이 안 되는 기업은 15%의 자부담률. 매출이 3억에서 10억이다. 25%의 자부담률. 매출이 10억에서 50억 사이다. 35%의 자부담률. 매출이 50억에서 120억 넘으면 어차피 못 쓰니까요. 120억 사이다. 55%의 자부담률로 25년 기준으로 돌렸는데 올해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올해 26년에 나와보면은 이제 자부담률이 정확히 나올 텐데요. 여기 옛날에는 10, 20, 30, 50이었는데 25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부담률이 좀 더 올라. 이 자부담률이라는 거는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 비율로 유지를 했었다. 그래서 누가 사실 합격하면 가장 유리하냐? 매출이 적은 창업기업들이 합격하시면 낮은 자부담률로 큰 돈을 쓰실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조, 이름이 혁신바우처인데 왜 자꾸 제조라는 말을 쓰세요? 요 제조 혁신바우처에는 특징이 숨은 어떤 독소 필터가 하나 있는데 제조업 매출이 50%가 넘는 기업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조 혁신 바우처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이 아니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조업이 주업종이냐 이걸 보거든요. 조금 1차 서류는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조 혁신 바우처는 2차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2차 실사를 나왔을 때 제조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 공장이 있느냐? 이게 꼭 자가 공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임대를 있더라도 뭔가 내가 제조를 하는 형태의 회사인지 아니면 OEM 제조 다 뭐 이렇게 외주 줘가지고 공장에서 OEM 제조를 이렇게 하는 데인지에 따라서 실사가 딱 왔는데 공장이 뭔가 있다. 굉장히 합격률이 높습니다. 근데 실사가 딱 왔는데 완전 OEM 제조네. 사무실이 오피스가 강남에 있네. 그런 경우에는 통과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다. 물론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고 공장이 있고 실제로 제조하는 업체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조 혁신 바우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연간 올해 또 몇 팀이 될지 예산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연간 한 1800팀 평균 올해 또 요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수준의 합격자가 나온다. 근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I 바우처 한 3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사실 데이터 바우처의 큰형님 버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AI의 데이터만 가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뭔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거의 개발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워낙 사업이 조금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그만한 매출이 3억, 5억, 10억짜리 업체들도 합격자들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조금 IT적으로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조금 많이 붙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바우처, 내가 뭔가 AI 데이터 가공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 보셔서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다. 이것도 기업이 돈을 받는 과제는 아니다. 요 두 가지 과제는요, 뭔가 기업이 이거를 적절히 여기 쓸까 저기 쓸까 활용하기보다는 딱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들, 공급사라고 하는데요. 공급사들이 물론 여러 개 있겠죠. 공급사를 내가 딱 지정해서 그쪽에다가만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형태의 지원 사업이다. 그래서 당장 뭔가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는데 이 공급사에서 받는 업무들을 회사에서 활용하셨을 때 되게 유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셔야 조금 도움이 좀 되는 과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 바우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바우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과제였는데요. 예전에 뭐 더 작은 것도 2천에서 5천 이렇게 지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대 거의 1억까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관광업이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업의 좀 진흥을 위해서 조금 관광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적으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최대 예산이 1억까지 올랐었는데 올해 나와봐야 됩니다. 매년 예산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을 하시면 관광과 관련된 내가 업종이다. 제가 생각보다 제가 정말 많은 고객들 만나지만 딱 우리 사업이 관광과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하는 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제가 해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광 바우처 꼭 노려보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몰라서 지원을 안 하시고 못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은, 근데 받아보면 굉장히 달콤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바우처도 합격하시면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전문가 비용이라든지 뭐 특허 비용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필요한데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우처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뭐 좀 유명한 어떤 바우처라고 할 수 있는, 1번은 바우처 그냥 세트 메뉴로 생각해 주세요. 나머지는 이름이 아예 진짜 바우처 사업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준 바우처로 생각하는 사업인데, 바우처 사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우처 사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절대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대백화점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품권은 어디서 써야 되죠? 상품권을 발행한 곳에서만 써야 되죠.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공급사를 딱 지정해 놓습니다. 공급사 1, 공급사 2. 이 공급사들 중에서 어디에 쓸지를 고르는 형태로 마치 우리의 상품권처럼 딱 써야 되는 곳이 지정돼 있는. 그래서 공급사를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느냐, 물론 이제 지원 사업마다 좀씩 다르지만 너무 뭐 이제 설립 연역이 짧은 곳보다는 연역도 좀 있으면서 실적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과거에 사고 친 업체들은 또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국가가 물 관리를 합니다. 물 관리를 해서 좀 멀쩡한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공급사를 좀 해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업체들에게만 이제 전략적으로 좀 비용을 써야 되는 형태로 조금 상품금 같은 느낌의, 쿠폰 같은 느낌의 어떤 지원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우리가 자부담을, 어떤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30%다. 그럼 제가 아까 현물 부담이나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깎아서 막상 실질 자부담 같은 경우는 막상 뭐 10에서 15% 이런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우처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바우처 사업은 인하우스에서 내가 뭔가 현물 자부담, 우리 직원이 몸빵을 태우는 어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비용을 맡기는 비용이다 보니까 자부담에 이렇게 실질 자부담이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냥 곧 30% 또는 40% 자부담을 실제로 내야 되는, 그리고 인건비 지원 없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사업화 자금, R&D 자금, 바우처 자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리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